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저는 손경호입니다. 오늘은 예비고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생명과학 2026학년도 내신 만점 전략 가이드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고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을 맨 처음으로 공부하게 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시죠.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생명과학 내가 이거 잘 선택한 건가? 그리고 위에 선배들 생명과학 어렵다는데, 그쵸? 나는 생명과학 어떻게 바뀌는 걸 배우는 거지? 어떻게 하면 1등급, 이제 2등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등급, 그쵸? 어떻게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지?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은 내신에서 좋은 성 받을 수 있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뀌는 생명과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핵심만 간결하게 콕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 전에 저에 대한 소개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통합과학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손경호이고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 강의만 진행하고 있는데 2년 전까지는 이투스의 생명과학 대표 강사였고요. 현장 강의는 대치동에 있는 시학원 다 아시죠? 그리고 현탑학원 이런 데서 강의했고, 분당에 있는 학원에서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수능 생명과학이 전문이었고요. 특히 이제 그 대표 강사다라고 하는 거, 요거 다 아실 겁니다. 이 사이트의 이 영역에 있어서 1등,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들에게만 주어진 타이틀이죠. 때문에 압도적인 이미 입증된 강사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넣어놨습니다. 두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캐리커처거든요. 이 캐리커처 제 캐리커처인데 닮았죠? 닮았죠? 이건 좀 사연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감사하다고 그린 캐리커처거든요. 근데 뭐가 감사했느냐? 수능 생명과학에 오류가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이 떠들썩했었어요. 뭐 수능 성적표에 생명과학 점수만 안 나오고 뭐 소송도 걸리고 언론에도 엄청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수능 생명과학에 오류가 있다라고 가장 처음으로 먼저 지적한 강사가 바로 접니다. 이제 수능 시험은 시험지를 학생들이 갖고 나오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사이트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탐 같은 경우는 과학탐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나오게 되는데, 밤에 나오면 제가 다 풀어봐요. 풀어보는데 풀어보다가 이 문제 오르네? 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제가 공지사항으로도 올리고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공개대에 올립니다. 이거 오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장 갔던 학생들이 나 이거 시험장에서도 잘 안 풀렸는데 이거 오류였네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줄여서 평가원이라 부르는데, 그 평가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없다라고. 그 소송의 자문까지 제가 맡았었어요. 결국 학생들이 이제 정답이 없다라는 판결을 받아냈는데, 이렇게 공개 지적도 해주고 행정소송에 대해서 자문도 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그려진 캐리커처입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거는 수능 생명과학의 전문가다, 생명과학 전문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전문이 이제 수능 생명과학이라 말씀드렸는데, 수능 생명과학 1, 2를 전부 다 풀 커리큘럼으로 진행한 강사입니다. 대한민국에 몇 없어요. 온라인에 제가 알기로 2~3명 정도 계실 거고요. 저 포함해서. 오프라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생명과학 가르치는데 2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 진짜 적거든요. 근데 요 1, 2가 왜 중요한지를 좀 이따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영상이 아마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될 텐데 너무 길잖아요. 길어가지고 긴 분들을 위해서 제가 3줄 요약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3줄 요약. 첫 번째, 가장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 선택 과목들 중에서. 두 번째, 학교별 차이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수업을 겨울방학 때부터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요 3가지를 제가 오늘 핵심 요약 3줄 잡았습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생명과학입니다. 뭐 개정생명과학 그러는데, 여러분에게는 개정이란 말이 필요가 없죠. 그냥 생명과학이에요. 생명과학이라는 걸 선택한 친구들은 보통 의학계열, 약학계열, 아니면 이제 이공계열 중에서도 뭐 생명과학부, 그렇죠? 뭐 화공생명과학부 이런 데 가실 분들이 아마 선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전공까지 그런 거 갈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학을 보통 세 가지 선택을 다 할 거예요. 그 세 가지 뭐냐면은 생명과학,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세 가지입니다. 이거를 학교별로 조금씩 이제 순서는 동일할 텐데 시기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은 2학년 1학기 때 배우면은 이건 2학년 2학기, 이건 3학년 1학기로 간다라거나 혹은 뭐 2학년 1학기나 2학기 중에 한 번 하고 3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전공을 갈 친구들이야 요거까지 다 그렇게 할 텐데 전공을 안 가고 그냥 이공에 갈 친구들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하나, 두 가지 고를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두 가지나 세 가지인데 그럼 보통 생명과학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하기 편하거든요. 그리고 대학들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권장을 해요. 물리나 화학도 많이 권장을 하는데 생명과학도 그에 만만치 않게 권장 과목으로 많이 넣습니다. 때문에 생명과학 선택자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과학이 우리 선배들하고 배웠던 과학은 어떻게 바뀌는가를 잠깐만 다뤄보자면은 이게 여러분 선배들이 배웠던 생명과학입니다. 딱 봐도 양이 많아 보이죠. 대단원이 5개예요. 5개에다가 소단원이 13개인가 그렇거든요. 5, 9, 13 맞네요. 13개. 그리고 주제도 많습니다. 엄청 많죠. 그렇죠? 자, 이게 인체를 중심으로 한 생명 현상을 다루는 생명과학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는 생명과학도 이 생명과학 원을 근본 베이스로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1단원, 2단원, 5단원이 합쳐져 가지고요. 가장 먼저 대단원 1로 빠지고 여기에는 3단원이 대단원 2단원, 4단원이 3단원 바뀌어요. 바뀌는데 요 내용을 집중 이수로 한 학기에 하는 게 되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이 빠집니다. 특히 수능에서 킬러 문제, 추론형 문제라 불리던 흥분의 전도, 근육, 그 다음에 혈액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교배 실험 가계도 분석 노련변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가장 어려운 추론형 문제들 6에서 7문항 나오는 것들인데 이번에 빠지는 거에 여기에 있는 유전 통째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게 수능에서 어렵지만은 내신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내신에서 어렵냐면은 학교 쌤들이 이 문제를 직접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고3 선배들이 보는 수능, 평가원, 교육청 학력평가, EBS 문항들을 숫자만 살짝 바꿔가지고 갖고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신에서도 그런 걸 다 해야 돼가지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통째 날아가면서 생명과학의 부담감이 확 줍니다. 게다가 근육도 빠지죠. 그러면서 자 빠진 걸 보면서 어떻게 바뀌나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딱 보기에도 야 좀 널널해 보인다, 양이 적어 보인다 싶지요. 근데 빠지는 내용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딱 너무 빼고 나니까는 이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너무 적어. 그래가지고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명과학 2에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있었던 근육, 그 다음에 귀납적, 연역적, ATP, 그 다음에 유전 전체, 생물 다양성 중에서 빠지는 내용이 그나마 들어올 수 있는 게 근육 좀 들어올 수 있고 ATP 들어올 수 있고 세포 주기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한 장의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개념은 있긴 있는데 빠지는 쪽이 좀 크리티컬하게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확 줄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뭐 물리학 2에서 내려오거나 뭐 화학 2 내려와 가지고 부담이 늘었다고 하는데 생명과학은 부담이 줄었어요. 줄었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은요. 좋은 등급 1등급 만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 대비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꼼꼼하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엽적인 부분들에서 꽤 많이 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꼼하게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까 핵심 틀 중에 첫 번째 줄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핵심이 바로 나오는데 학교별 진도와 수준 차이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자, 이거는 방금 보였던 그 그래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원래는 빠진 것 중에 뭐도 있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유전도 있었죠. 그리고 귀납적과 연역적도 있었고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종다양성, 생태 다양성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예 빠졌기 때문에 사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아예 빠졌고 쌤들이 가르친다라고 해도 교육과정이 완전 바뀌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신에서 아예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빠진 내용 중에서 ATP, 근육, 세포주기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 ATP가 설명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추 말초를 설명하다 보면은 근육이라고 하는 거를 필연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포 주기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사실 세포 주기는 이전 교육 과정에도 없었는데 세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원래는 빠졌으면 학교생이 안 내야 되는데 학교생들은 낸단 말이죠. 이거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는 소화순환호흡 배설계라는 내용 있잖아요. 이게 교과서는 한 두세 페이지? 많으면 네다섯 페이지예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전 교육과정에는 이 소화순환호흡 배설이 한 교과서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교사 자격증 따신 분들이나 그때 교육과정을 배우고 선생님 되신 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깊게 가르쳐요. 교육과정에 없는 거를. 그런 걸 내신에 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다 달랐었어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심지어 자, 아까 제가 생명과학 2에서 내렸다라고 한 진화 원리나 분류 체계나 식물과 동물 분류 있잖아요. 요거 제가 이렇게 소단원 하나 적었지만은 1, 2, 3의 분량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여기는 대단원이 수단원이 하나 둘 셋 넷 되지만 여기는 하나 둘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수단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요. 근데 이거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학생들 중에서. 왜냐면은 이게 생명과학 2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그 마지막 내용들을 보통 이제 3학년 때 원래 이전 교육과정에 고3 때 배웠단 말이죠. 근데 뒤에 있으니까 2학기 때 다룰 거 아닙니까? 2학기는 수능 준비하느라고 강의를 안 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낸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교생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수업을 못한 지가 꽤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일부 학교들은 이런 걸 아예 빼버리고 수업을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편차나 진도나 나오는 문제 유형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 편차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다만 문제의 유형은 이전 생명과학이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개념이 겹치기 때문에 바뀌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게 과학이어서 과학적 분석과 추론이 좀 요구되기 때문에 문화 형태를 둘로 쪼갤 수 있는데 분석을 요구하는 개념형과 생각을 요구하는 추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뀌는 교육 중에서 추론형 문제가 어디냐면은 여기 딱 세 군데 있습니다. 흥분 전도 전달, 혈액형 감수 분열. 제 생각에는 이게 한 학기 배우다 보니까는 여기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범위일 겁니다. 기말은 여기일 거예요. 아마도 예상상. 그러면은 꼭 항상 추론형 문제들이 등급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추론형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중요한데 추론형을 아무리 잘 풀어봤자
개념형에서 틀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개념형 문항들도 굉장히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형 문항은 암기형 문항이냐? 아닙니다. 문항을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개념형 문항이거든요. 이거 2022학년도인가 3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읽고요,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방금 말했지만 응용해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그 개념을 내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부가적이긴 하지만은 성실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생명과학이 그냥 암기만 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모든 공부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냥 줄줄줄 외우는 암기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형이라는 문제들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가 추론형에 매몰될까 봐 말씀드린 거고, 추론형 문항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한 문항의 조건이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과 표를 분석해야 돼요. 심지어 여기에 지금 물음표 막 미주 나오면 요거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추론형 문항을 많이 어려워했고, 이런 추론형 문항들이 다 빠진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방금 보이는 흥분전도, 이거 1학기 중간고사 혹은 뭐 2학기 중간고사의 핵심 문항일 겁니다. 그럼 이런 거 풀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개념을 알면 안 돼요. 실전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전 개념들이 있어요. 교과서에 없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항이 두세 문항 나오면은 애들이 시간 다 써먹어요. 다 쓴 다음에 시간이 부족했어요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스킬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한 이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스킬, 요거를 정확히 다 배워야지만 생명과학에서 물론 부담이 줄었다라고 하지만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지 1등급 만점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야 되겠죠? 누구냐? 나다. 나다. 그럼 왜 손경호인가? 그 전에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겨울방학이냐? 왜 겨울방학부터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저것들 하려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내신 들어가면은 모든 과목이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때에는 물리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처음 배우는 생명과학을 딱 들어오는 순간 애들이 엄청난 부담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한번 해둬야지만 내신에 들어갔을 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효과. 처음부터 애플이라고 하는 게 사과인 걸 모르잖아요. 여러 번 봐야죠. 특히 어머님들 애기들 키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알파벳 요거 카드 다 온 곳에 덕적 붙여놓으시잖아요. 왜? 여러 번 보라고. 그래야지 익히니까. 근데 왜 생명과학을 그렇게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반복 효과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부터 수업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겨울방학 때 수업은 저한테 듣는 게 맞는 건데 왜 손경호인가? 생명과학 전공자다. 아까 생화학과 나왔다 했었죠. 생화학이 생명과학과 화학을 융합한 전공입니다. 특히 생명과학 쪽에 조금 더 포커스돼 있어요. 생명과학적 현상을 화학적으로 다루는 과목입니다. 전공자고 입증된 강의력. 아까 말씀드렸죠. 이투스 생명과학 대표 강사. 때문에 이미 나온 압도적 결과들. 수능만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제가 이 잠실권, 송파권에서도 내신을 굉장히 오래 진행했고요. 주변 선배들 물어보세요. 1등급 만점, 수능에서도 잘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이미 입증되어 있는 강사다. 그럼 아까 말씀했지만은 1, 2를 다 했습니다. 특히 2. 아까 맨 마지막 단원. 학교 쌤들이나 다른 분들은 아예 강의조차 못 해줄 거예요. 그냥 부르니까 들들 내고 외워.
안 외워집니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독보적인 컨텐츠가 많아요. 문제 끊임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이게 내신 때 나가는 한 이제 시험의 풀 패키지인데 개념 완성 교재, 기출 문제 교재 문제편 해설편, 숙제 교재 문제 해설편 나와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많죠. 근데 잠깐 보여드리면은 개념 설명 깔끔하게 학생들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과서나 프린트 그림하고 다르게 제가 직접 전부 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준 그림들, 그리고 학교 시험에 유형 나온 거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유형 분석들. 이거는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신에서도 수능 평가원 고3 문제를 나옵니다. 나와요. 특히 이제 더 이상의 선택 과목 없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여태껏 나와 있는 기출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기출을 꼭 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학교 시험에 응용돼 나오니까. 근데 그런 기출 문제집을 시중에 나와 보시면은요, 연도별로 그냥 날만 합니다. 그거 푸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전공자가 보고 전문가가 보고 이 문제 다음에 이거 풀어야 돼. 그다음 이거, 그다음 이거. 라는 게 제가 모든 문제를 직접 다 배열합니다. 플러스 모든 해설도 제가 다 써요. 우리 연구원분도 계신데 좀 이따 연구원분들이 해설 쓴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기출 해설은 제가 다 씁니다. 그래야지 제 수업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되거든요. 제 수업 센터에서 설명이 그대로 나오니까. 근데 애들이 요즘에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 딱 비추면은 이렇게 영상 연결됩니다. 기출문제 영상.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 수능, 평가원, 교육청진 평가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숙제 교재들은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를 제가 엄선했고요. 다만 이 문제까지 해설을 제가 다 쓰기에는 좀 바쁘기 때문에 해설은 우리 연구원 분들이 썼습니다. 플러스 추론형 문제들 스킬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수능에서 애들이 압박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스킬들을 내신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수능제 나오니까. 그래서 예비고위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에서는 이거 써야 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를 다 보여줄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적용도 이렇게 시켜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학생들이 이제 궁금하겠죠. 질문 많을 겁니다. 1:1 카카오톡 질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손경호 생명과학 연구소라 치시면은요, 이렇게 그 카카오톡 채팅창에 옆에 돋보기 있거든요. 누르시면은 손경호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딱 떠요. 여기에다가 카카오톡 채팅 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가 저의 휴대폰으로 말 꼬였는데 제 휴대폰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 연구원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학습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하고요. 행정 질문들, 뭐 수업 빠졌는데 영상 받고 싶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연구원들이 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면은 학생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직접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보내줄 것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수업 때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됩니다. 플러스 자체 개발된 학생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많은 쌤들이 다 있다 하시는데 특히 요즘에 뭐 AI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낯간지럽게 하지만은 AI라는 거를 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요거 말고도 강의 말고도 AI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넣어서 이 학생의 취약점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해주는 AI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신청한 게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당연히 쓰고 있고요. 때문에 학생들이 과제 해오는 거, 테스트 본 거 넣으면은 이 친구 약점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그런 걸 녹여서 클리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업에 녹여가지고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릭도 직접 진행하니까는 믿고 맡기면 되겠고, 만점 커리큘럼 어떻게 되냐면은 겨울 방학 때는 개념 완성, 그리고 학기 시작하면은 내신 대비, 모의고사, 파이널 콜 해가지고 최종 점검을 하게 되고요. 겨울 방학 때 하는 개념 완성만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 완성은 총 9회로 진행할 겁니다. 이때 모든 걸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생각보다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반복 학습이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제가 기본 개념을 싹 해드릴 것이고, 생명과학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용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를 제가 차근차근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의 문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힘, 이런 기초 체력들을 쌓아줄 거고요. 추론형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전 개념으로 가기 위한 기본 개념들까지 이 겨울방학 때 완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두 군데 진행합니다. 방위관과 잠실관. 방위관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하게 되고요. 12월 27일 개강합니다. 잠실관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마찬가지 똑같이 12월 27일 날 개강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형 이제 과목, 그쵸? 고교학점제에서 처음 선택하는 과목들 부담 많으실 겁니다. 부담이 많을수록 이 강사가 이리저리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부담 많다 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면은 학생도 망가지고 저도 망가져요. 제가 딱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손경호였고요. 우리는 현장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